안녕하세요. 요 책 한번 소개해 보려고 켰는데요. 일단 표지도 약간 노잼이긴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되게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 표지도 마음에 들었고, 하루키 작가님의 책 중에 노르웨이 숲이랑 해변의 카프카, 1984,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소설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일단 요게 지금 올해 읽은 하루키 작가님 책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고, 제일 기억에 남고, 그렇게까지 안 유명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재밌게 본 책입니다. 이름부터 색채가 없는 이잖아요. 뭔가 제 정체성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도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내가 막 존재감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막 캐릭터가 엄청 확실한 그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키 작가님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특유의 시작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뭐랄까, 좀 내가 40대가 되고 늙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나라는 사람이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서 아,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누구를 사랑했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 이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그런 소설들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소설은 다르길 기대했으나 사실 똑같았어요. 똑같고 처음 시작을 보자면 대학교 2학년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지금 36살의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2학년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제목에 나와 있는 다사키 스쿠루라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노잼이겠다. 너무 또 똑같은 레파토리에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소설이 시작되면 나는 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그 난해한 이 상황들을 또 받아들여 가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꾸역꾸역 이렇게 읽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조금 달랐던 거는 요건 그런 장치들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좀 문학 바보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노잼이긴 하거든요. 저의 첫 플래그를 확인해보자면 여기네요. 83페이지. 83페이지 정도부터는 조금 재미가 있다? 아니었어. 더 앞에도 있었어. 저는 58페이지다. 58페이지 정도부터는 나에게 좀 각인될 만한 내용이 나왔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스쿠르라는 이 남자가 나고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고야라는 데가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노잼 도시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의 대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성심당밖에 없다 이런 느낌처럼 나고야도 뭐가 없어요. 뭐도 없고 뭐 이렇게 번화가긴 하지만 뭐 딱히 즐길 것도 없고 막 사람들이 막 유쾌하지도 않고 이런 느낌? 거기에서 있는 스쿠르라는 남자 주인공 주변에 4명의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5명이서 그룹을 이뤄서 생활을 하는데 이 5명은 자기들끼리 되게 친한 사이임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되게 친하고 누구 한 명이 빠지면 우리들은 다 무너질 그 오각형 같은 우리는 사이다. 한 명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룹인데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것도 있고 뭐 잘 선도 지켜주고 되게 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되게 보여줘요. 근데 제목에서처럼 색채가 없는 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 5명 그룹에서는 각자 이름에 색깔이 들어간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인 어떤 애는 뭐 이름에 빨간색이 들어가고 뭐 누구는 뭐 파란색이 들어가고 초록색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 홍진경, 뭐 백하늘, 뭐 황진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름에 색깔이 다 들어가는데 이 다자키 스쿠라는 사람만 이름에 색깔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무색무취, 회색 분자, 완전 떠도는 그런 인간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친구들도 이 스쿠르한테 너는 뭐 색깔 없잖아.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르다. 이렇게 놀려가지고 약간 속으로 꿍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꿍해서
혼자 막, 아,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쓸모가 없을까? 다른 애들은 막 힘센 애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이쁘고 완전 유머러스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집이 좀 부유한 그런 남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얼굴은 좀 잘생긴. 이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하루키 작가님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잘생기고 막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세상에. 하지만 세상은 나를 엄청 바라보고 있어. 하지만 난 잘 몰라. 하지만 세상은 나를 잘 바라봐. 약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하하 유니버스처럼 그런 걸 좀 되게 생각하면서 쓰시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 다자크 스쿠르는 나고야에서 이렇게 5명이서 잘 지내지만 대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스쿠르는 이름이 뜻이 만들다라는 뜻이 들어간 이름이래요. 그래서 얘가 지하철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만드는 일을 종사하고 싶어서 대학교도 그런 과로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로 상경을 하게 돼요. 혼자만.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나고야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혼자 도쿄로 상경을 한 거죠. 근데 도쿄로 상경을 해도 거기서 친구를 막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친화력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고, 틈만 나면 나고야로 오는 거예요. 나고야로 와서 막 친구들이랑 다시 잘 지내고 싶고 놀고 싶고 한데 생각처럼 잘 됐어요. 결국은 나고야로 오면 얘네들이 막 맞이해줘서 진짜 옛날처럼, 그러니까 뭐 원래도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5명이서 함께 행복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좋은 친구들이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고야에 와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약간 쎄함을 느끼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꼭 냉소적인 애들이 속이 되게 여리고 눈치 되게 많이 봐요. 가족들도 친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언니, 뭐 누구의 뭐 동생 다 전화를 했는데 다 약간 되게 시큰둥? 뭐 나 걔 집에 없어, 지금 뭐 밖에 나갔어, 이런 식인데 그게 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있는데 누나 뭐 스쿠르한테 전화 오면은 나 집에 없다고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확 받는 거죠. 하여튼 눈치는 빨라요, 꼭 이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혼자서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러다가 덩치 큰 남자인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 스쿠루 미안한데 넌 이제 우리랑 연락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황을 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더 잘 알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스쿠루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뭐 그냥 도쿄로 대학교를 가서 너네들과 조금 멀어질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오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전화가 끝나고 얘는 진짜 마음의 상처 개 크게 입고 이제 완전 연애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도쿄로 돌아가서 나고야로 이제 거의 안 와요. 이제 친구들 혹시나 마주칠까봐 오기도 싫고,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걔 맨날 만나러 갔었는데 이번엔 왜 안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듣기 싫어서라도 나고야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도쿄에서 지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가 좀 부잣집 아들내미예요. 그래서 아빠가 남겨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아파트와 유품인 시계, 그리고 재산. 이게 남겨진 아버지의 유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야무지게 잘 살려가지고 도쿄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면서 도쿄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유일하게 한 명 아는 동생이 생겨요. 같이 수영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하는 그 친구가 생기는데, 이 자기보다 어린 남자인 친구랑 자기 아파트에 놀러와서 자주 놀고 같이 잠도 자고 뭐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렇게 잘 지내요. 수영도 막 하고 하면서. 근데 얘랑도 약간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쯤에 얘가 꿈을 꿔요. 거기서 꿈 내용이, 얘가 항상 꾸는 꿈이 있거든요. 얘가 약간 변태인 게, 그 옛날에 5명 친구 중에 여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2명이 항상 꿈에 나와요. 그래서 막 자기랑 되게 좀 야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런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야한 짓을 이 자기 친한 남자인 아이와 합니다. 그래서 지도 놀래. 꿈 깨가지고 나 뭐지? 나 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사실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생각했던 거를 좀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보기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뭔가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다가 약간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했잖아요. 이 남자애가 또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래서 얘는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엄청 겪는 거죠. 원래 과거에도 그 나머지 친구 4명과 멀어졌을 때 엄청 죽을 것 같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스크루였거든요. 근데 한 번 또 잃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덤덤하게 보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이제 36살 정도? 맞나? 아무튼 그 정도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몇 명의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정말 결혼하고 싶은 어떤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연상 여자친구는 이 스크루랑 굉장히 뭐 좋은 관계를 잘 맺어왔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여자인 분이 그 과거를 해결하고 오지 않으면 난 너랑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옛날에 너를 버렸던 그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너의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난 너랑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 아픔을 계속 일부러 외면하고 애써 막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지내온 거를 스스로도 느낀 거죠.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이 연상의 여자친구가 도와줬던 거는 옛날에 그 4명의 행방,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거를 그거 정도는 알아와 줬는데 여기서 다들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예상된 그런 미래를 보여줬는데 한 가지 되게 반전이었던 거는 그 여자애 중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하고 이랬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되게 큰 사건으로 다뤄졌었대요. 근데 나고야 신문에 나서 이 주인공은 모르고 지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배경 지식을 안고서 나고야로 향합니다. 나고야로 향해서 남자애 2명을 먼저 만나요. 일단 덩치가 컸던 그 운동을 좋아하던 친구를 먼저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스크루를 반겨줍니다. 그 자신들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먼저 물어봅니다. 너 혹시 그때 왜 전화로 나한테 우리랑 연 끊자고 말을 했던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운동한 그 덩치 큰 친구가 너 그거를 진짜 몰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난 당연히 모르지. 근데 왜 이유를 말 안 했냐? 당황해서 말 못했다. 이러고서 어쨌든 이유를 말해줘요. 뭐냐면 이 스크루가 그 죽은 친구 있죠. 죽은 여자애를 강간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죽은 여자인 친구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약간 다른 친구들도 얘를 못 믿긴 했지만 그래도 피해자 편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얘를 잘라낸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공부를 잘했던 좀 키 작은 남자애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너는 그때 왜 그랬냐 뭐 이런 저런 사정 다 듣고 아무튼 이 남자는 게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애는 핀란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내고 찾아갑니다. 진짜 미친놈처럼 다 찾아가요. 갔는데 핀란드에서도 막 이리저리 뭐 행방불명 뭐 여행하다가 결국에 만나요. 만나서 이유를 물어봐요. 근데 그 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실 너를 믿었어. 하지만 그 죽은 애가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무언가 하나 나사 빠져있는 느낌이 있고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혼자 있어도. 그래서 널 자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거 들으면 얼마나 계열받아요. 왜냐면 나도 죽을 뻔했는데 너네들한테 버림받고 진짜 심적으로 고통받아 죽을 뻔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얼마나 빡치겠어요. 하지만 잘 받아주고 어쨌든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 중 하나인 시계를 바라봐요. 시계를 바라보고 이 시계는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차고 있지 않으면 멈춰요. 한 4일 정도 차지 않으면 멈추는 시계예요. 근데 이 스크루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핀란드로 떠나기 직전에 연상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를 목격을 합니다. 굉장히 화난 얼굴로 어떤 남자와 팔짱 끼고 걷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핀란드를 다녀와서 좀 정리를 하고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 혹시 바람 피는 거야? 그러고 여자친구가 4일만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4일 후엔 내가 너한테 진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나니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저는 힌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이 모든 흔적들이 다 시계에 담겨져 있고 4일만 안 차도 멈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일 동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4일 사이에 한 번 전화를 걸어요. 원래 스크루의 성격이면 안 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화를 한 번 겁니다. 저는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작동을 했고 멈추지 않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연상 여자친구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과거와 아픔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딱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이어졌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해피엔딩을 바랬거든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끝내가지고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생각보다 와닿는 그런 문장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루키 작가님이 뭔가 그 남자의 감정을 좀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질투라는 거 그리고 혼자라는 거 고독하다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잘 반영을 해줘요. 재미있었다. 그런데 역시나 하루키님 소설은 좀 야한 장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침대에서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있으면 또 봐볼게요. 역시 꼭 유명하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뿅.